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5년 전 이혼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말하자면 정말 파란만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악독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저희 딸과 함께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신기하다는 생각뿐이에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아이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앞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지 같은 남편놈과 이혼한 것은 제 인생 일대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남편과 이혼한 일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요. 저는 남편의 이혼과 동시에 제 진짜 인생을 찾은 사람이니까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말로는 저랑 친구가 있는 걸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 소개팅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도 딱히 결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조금 가난한 형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던 건지 부모님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결혼하라면서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 있는 거고 저는 또 제 인생이 있는 거라고요. 만약 당신들 두 분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하고 평생 혼자 살게 된다면 부모님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까지 제 곁에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 혼자 너무 외롭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제 인생도 분명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의 권유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말로는 본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저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 편하게 쉬라는 거였습니다. 본인 여자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제 결혼은 처음부터 어긋나게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걸 하필 결혼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과 결혼 전까지는 아무 내색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 본인의 속내를 저에게 밝히셨던 거예요. 시댁은 원래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는 편이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니 살림이 괜찮았던 겁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니 말은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 싫다는 말씀이셨죠.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했던 적이 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저는 부모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래서 제 가난이 절대로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귀하게 자란 귀한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고마움에 바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저에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하니까 결혼 허락했던 거지 내 성에 차려면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나는 가난뱅이 집 자식은 딱 질색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어머니, 그래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가난뱅이라뇨.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부족한 것 없이 사랑받고 자랐고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럽기만 한 걸요. 엄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결혼 전에도 집사람이 집이 못 사느니 잘 사느니 하면서 따지면 엄마 얼굴 안 본다고 했던 거 벌써 잊은 거야? 집사람이나 나나 어차피 삼시세끼 똑같은 밥 먹고 큰 건 마찬가지일 텐데 도대체 집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똑같은 밥이라니. 수아 저거 집에서 돼지고기로 창조림 해 먹었을 때 우리 집에서는 소고기로 창조림해서 먹었을 거다.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고, 격이. 엄마 진짜 자꾸 그러면 나 집사람 데리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버린다. 진짜 치사하게구나. 알겠다. 아휴, 더는 말 안 하면 되잖니. 나는 내 생각도 마음대로 말 못하니? 지 마누라 때문에 엄마 얼굴도 안 본다고 하고 우리 아들이지만 누굴 닮아서 저러나 몰라.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니와 싸워준 남편을 보며 정말로 믿음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준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혹시나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시할까봐 저희 부모님께서 제 결혼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결혼 전 부모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 돈을 합쳐 제 혼수를 해주셨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간 혼수도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혼 전까지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희 신혼집에 오게 되었던 날인데 저는 시어머니가 온다는 이야기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놨었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집안 살림이나 요리 또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주변에서 참 살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지책이나 방송에 나올 만큼 제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도 그런 저의 모습에 조금은 호감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쁘게 꾸며진 저희 신혼살림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시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고요. 엄마, 집사람이 엄마 온다고 엄마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랑 잡채도 해놨어. 집사람 엄청 요리 잘한다고. 엄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보다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너희 집 청소는 제대로 하고 사는 거냐? 아유, 이 먼지 날리는 것 좀 봐. 수아, 너는 네 친정엄마한테 청소하는 법도 제대로 못 배운 거냐? 이래서 없이 살았던 인간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 놀러 오면 다들 하나같이 왜 이렇게 깔끔하냐고, 집 참 잘 꾸미고 산다고, 집사람한테 살림 잘한다고 칭찬 일색인데 어디가 집이 지저분하다는 거야? 엄마 혹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어서 안과라도 가봐. 내가 시력이 안 좋기는 뭐가 안 좋아? 그 사람들 하는 소리야. 집에 놀러 왔으니까 빈말이라도 참 집이 깨끗하다, 며느리 보고 살림 잘한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디 진심인 것 같아? 바닥에 이 먼지 좀 봐라. 내가 아예 집안으로 들어설 수가 없다. 엄마 지금 또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집이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솔직히 엄마네 집보다도 10배, 아니 100배는 더 깨끗하지. 그러는 엄마야말로 집 좀 제대로 치우고 살아. 내가 집사람이랑 살면서 느낀 게, 아, 우리 엄마가 살림을 엄청 못했구나. 그거 요즘 느끼고 산다고.
저번에 보니까 엄마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샐러드 소스도 있던데 그건 언제 치울 생각인 거야? 뭐라고? 이 자식. 너 지금 그게 네 어미한테 할 소리야? 엄마 그렇게 자꾸 트집 잡을 거면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우리가 아무리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도 엄마가 그렇게 놀부심보 마냥 나오면 더는 우리도 받아줄 이유 없으니까. 알겠다, 알겠어. 아우, 이제는 뭐 아들 눈치 보랴 며느리 눈치 보랴 아무 말도 못하겠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남편의 말로 감정이 상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억지를 쓰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욱 교묘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편 없는 데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수아야, 큰일 났다, 큰일. 나 좀 도와다오.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저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한 지 7개월째라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뻔뻔한 행동에 놀라고 말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냐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내 친구가 생일인데 자식들이 생일인 것도 있고 연락도 안 한다고 하지 뭐냐. 그래서 내가 그 생일상 대신 차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장 좀 봐와라. 손님은 한 15명 정도 오기로 했고 친구 생일 축하해주면서 저녁 먹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준비해야 한다.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생일상 제대로 차려야 할 거다. 아니면 앞으로 너한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급한 일이라는 게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어머니 친구가 오늘 생신이니까 그 생일상을 저보고 차리라고 부르셨단 그 말씀이세요? 뭐가 잘못됐냐? 가난한 집 딸인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지금 홀몸도 아니고 임신 7개월째라 몸도 무겁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친구 생일상 차리라고 큰일 났다고 전화하면서 저 부르셨다고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가난한 게 뭐가 어때서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친정 가난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도 어머니 친정 가난했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어머니 친구분 생일상 못 차리니까 어머니가 차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무지막지했습니다. 임산부한테 그것도 당신 생일상도 아니고 친구분 생일상을 저보고 차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시어머니 행동에 적지 않게 화를 냈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저희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 제가 출산을 하며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며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저희 딸에게 정이 안 붙는 건 물론이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곁에 있어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폭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희 남편에게요.
저희 딸아이가 6살쯤 되었을 무렵인데 남편이 저한테 유독 짜증도 많아지고 제가 뭘 하든 불만투성이었죠. 더군다나 딸 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저희 딸에게 잘했던 남편이 이젠 딸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옆에 내가 매일 집에서 늘어지게 놀기만 하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사니까 인생 편하고 좋지. 그리고 아무리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라고 해도 그렇지. 좀 요즘 여자들처럼 가꾸고 다니면 안 돼? 어떻게 매일 늘어진 티만 입고 다녀? 가끔 당신 보면 할머니 같은 거 알아?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할머니라고 그랬어? 나도 시간만 있으면 꾸미고 다니고 싶다. 아이 돌보랴 집안 살림하고 당신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데 내가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 나도 시간만 되면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싶어. 나도 당신 말대로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인생 살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 위해 참고 사는 거야. 내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신 사업 힘들 때 집에서 급하게 돈도 가져다 쓰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당신 요즘 회사 힘들어져서 생활비도 적게 가져다 준 지 오래된 거 잊었어? 몰라! 그런 당신의 말 같지도 않은 말 듣고 싶지도 않다고!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래놓고 나 출근시키면 애 어린이집 보내고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비싼 밥 먹으면서 희낙낙하고 있겠지. 진짜 살판났다 살판났어. 이 인간이 진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밥을 하다가 말고 남편이란 화상의 팔뚝을 꼬집고 말았어요. 정말로 그때의 심정은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건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너무 갑자기 변한 게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남편의 저런 행동이 혹시 한눈을 팔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 놈이 다른 사람처럼 변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인간이 정말로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에 남편이 퇴근하고 씻으러 간 사이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저도 모르게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는 바로 남편놈의 상간녀에게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평소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남편 핸드폰을 열어 재빨리 상간녀에게 온 남편의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대화 내용에 사진첩에는 대놓고 상간녀와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과 제가 전쟁을 벌인 날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 제가 남편의 늑을 마구 때리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고 따졌죠. 하지만 남편 놈의 반응은 아주 뻔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당당했어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바람 피운 것을 저에게 들키자 저랑 살기 싫다면서 짐가방을 챙겨서 시댁으로 가버렸던 거죠. 꼭 이런 날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가 우리 아들 때렸냐? 가난뱅이 집딸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조용히 살지는 못할 망정 지금 누구에게 손찌검을 하는 거야? 네가 아주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간땡이가 부었구나. 어머니, 지금 뭘 알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지금 저 몰래 바람 피운 거 들켜서 짐가방 사서 어머니 집에 가 있는 거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은 어머니한테 안 했나 봐요? 당연히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냐? 네 주젠 그냥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우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지 집구석 딸을 우리 아들이 커둬서 그동안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팔찍한 것.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개념이 없으니 남편도 저렇게 생각 없이 나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남편이란 인간에게 속고 살았다는 기분밖에 들지 않았고요.
하지만 진짜 일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남편놈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람 피운 남편놈의 편을 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함께 상간녀를 만나 이미 서로 인사까지 주고받은 사이였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도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였지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알려준 거였거든요. 남편과 바람 피우는 상간녀가 피부숍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서 아주 돈을 잘 번다고 저에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제 앞에서 상간녀 칭찬까지 했으니까요. 그 애 만나고 나니까 너랑 얼마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알겠더라. 집에서 우리 아들 등골이나 빼먹는 너랑은 아주 차원이 달라. 가난한 집구석 출신인 너랑 다르게 그 애는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벌어서 그런지 처음 만나는 날부터 나한테 떡하니 명품백까지 선물했다. 예의도 바르고 나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싹싹하게 내 마음에 딱 든다. 어머니,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 만나놓고 선물 받았다고 저한테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창피한 것도 모르시나 봐요?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하다는 거냐? 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 너한테 무뚝뚝해서 지 시어미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진짜 돈만 조금 있었지 뭐 이런 콩가루 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진짜 추잡해서 들어줄 수가 없네. 너 지금 추잡이라고 했냐? 우리 집이 콩가루 집구석이야? 예, 추잡한 콩가루 집구석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집 가난하다고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행동은 아주 질 나쁜 싸구려인 거 알고나 계세요? 그렇게 내가 싸구려고 우리 집이 더럽고 추잡하면 네가 우리 아들이랑 칼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난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그러면 내가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저도 이런 집구석 인간들 더는 필요 없습니다. 저야말로 소원이네요. 저는 화가 나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몇 시간 안 돼서 남편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그만 끝내자. 너랑 나랑 이미 볼장 다 본 사이고 무슨 미련이 있겠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고 우리 다정이야. 나도 집에서 내 등골 빼먹으면서 무능력한 너보다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여자가 더 좋다고. 우리 엄마가 왜 널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이제 알겠네. 저도 더는 남편놈에게 미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전 이미 그때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끝낸 상태였고 정이란 것도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랑 통화 내역까지 전부 증거로 열심히 모았습니다. 남편놈이 상간녀랑 바람 피웠던 증거 사진들은 남편이 처음 저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날 제 문자로 보내놓은 상태였고요. 아주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절대 쉽게 이혼해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제대로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받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시어머니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남편놈이 어느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시댁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어요. 딱 봐도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죠. 바로 남편놈이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까지 들락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그걸 시어머니가 받아주고 있었고요. 저는 바로 밀가루 한 포대를 사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댁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상간녀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도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놈과 상간녀가 있는 거실로 가서 밀가루 포대를 뜯어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 짐승마도 못한 더러운 것들아! 우와!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무슨 짓은? 바람이나 피우는 더러운 니들한테 혼내주는 짓이지! 그러자 제 말에
상간녀는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저 오빠 많이 사랑한다고요. 수아,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무식하게 남의 집에 밀가루를 뿌리고 있어? 아주 못 베어먹은 가난뱅이 집 출신이라 그런가? 하는 짓도 무식하구나. 당신 진짜 질린다. 이렇게 구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던 거라고. 다정이는 당신처럼 이렇게 무식한 짓 절대 안 해. 무식 좋아하시네. 내가 하는 짓이 무식이면 니들 하는 짓이 짐승 새끼들보다 못하다, 이것들아. 어머니도 마지막으로 이거나 처먹으세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밀가루를 대차게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댁을 나오면서 이야기했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도 형편없는 이런 콩가루 집구석이랑 더는 가족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혼하면서 당신이란 인간들한테 위자료랑 전부 받아낼 테니까 각오를 하고 있으라고. 니들이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 실어 꺼져준다. 하지만 남편이란 인간은 마지막까지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당신이 키우는 거다. 나는 당신이 낳은 내 자식 필요 없으니까. 다정이가 나 아들이랑 딸 전부 낳아준다고 했고 나는 다정이가 낳은 내 자식들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거야. 내 말 알겠냐? 당연하지. 내 귀한 새끼들 어떻게 너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거한테 맡기겠냐. 나도 내 새끼 절대 안 뺏겨. 아니, 못 뺏겨.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영원한 작별을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내며 그동안 제가 고생한 공이 인정돼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저희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저와 저희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말았죠.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진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아니야, 우리 딸 잘했어. 그동안 용기 있게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절대로 고민하지 마. 우리 네 가족이 똘똘 뭉치면 이 세상 못 해낼 거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살자. 그래, 우리 딸. 아빠랑 엄마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그 후 저는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과 재산 분할을 받으며 위자료를 받은 돈이 있긴 했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새롭게 삶을 시작할 장소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저희 딸을 잘 키울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다가 부모님과 함께 저는 시골로 내려가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서 과일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과 제 딸아이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살아볼 생각을 했죠. 아빠랑 엄마가 젊은 시절 배농장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으셨고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5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전 남편과 이혼한 다음 5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저는 비록 크진 않지만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와 유명한 작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동안의 불행을 보상이라도 하듯 제 인생에 큰 운도 많이 따라줬고요. 부모님과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중에 아빠가 살던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살던 빌라도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은 돈, 부모님이 살던 빌라를 팔아서 저희 네 가족 같이 살 집을 구하고 농사지을 시골 땅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그곳에 도로가 새롭게 깔리는 계획이 생기면서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겹쳐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그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고시원을 몇 군데 사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살림이랑 집안 꾸미고 가꾸는 걸 좋아해서 그 실력을 살려서 고시원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깔끔하게 관리하고 또 여러 신경을 써주니까 저희 고시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연히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전 살던 동네에 급하게 경매로 나온 호텔 하나를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랑 부모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뭐가 두려울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그 호텔을 운 좋게 낙찰받아서 호텔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저랑 호텔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고시원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 쉽게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면서 호텔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진짜로 좋은 날이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호텔에 손님들도 많아지고 또 동네에서 뷔페랑 저희 호텔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면서 유명한 호텔이 돼서 손님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지역의 명소가 된 것이에요.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시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받았던 서름도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들도 늦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혼이 처음에는 아픔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행운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놈의 바람과 시어머니의 악독한 시집살이가 제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아주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더욱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제 인생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것도 5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말이죠. 그날은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아주 특별한 곳에서 아빠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생일을 치르는 것보다 저희가 가꾼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과거 처음 호텔을 인수하고 자리 잡기까지의 추억도 되살리면서요. 저희 아빠가 꼭 그러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뷔페가 워낙 맛있다 보니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먹고 싶었던 LA 갈비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갈비가 있는 코너로 가서 열심히 LA 갈비를 담고 있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들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수아 아니냐?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왔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놓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내긴 한 거니? 어째 예전보다 더 얼굴이 안 좋아진 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고생 많이 했나 보네. 그렇게 말하며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누가 봐도 제 모습은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호텔 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이미지 관리도 있고 해서 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웬만하면 말 시키지 말고 그냥 가시죠. 저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왜? 네가 행색이 초라해지니까 나랑 상대하기 창피해서 그러냐?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 떠나고 우리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다. 글쎄, 타정이 그것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하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지 뭐니. 그것이 알고 보니까 아주 빚쟁이였어. 처음에는 피부샵 잘 되는 척 우리 아들 속에서 새로 체인점 연다고 투자하라고 야금야금 돈을 뜯어갔었다. 게다가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도 족족 다 쓰고 집에서 청소하라는 거를 하나도 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우리 아들 밥 한 번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다. 그거 빚쟁이들까지 집으로 몰려들어서 난장판을 만들지를 않나. 한동안 사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만 이혼하자고 그동안 투자한 돈 내놓으라니까 없다면서 배째라고 하더구나. 결국 그래서 그것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하고 말았다. 더 같이 있다가는 우리 아들이랑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니?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들이 회사는 건져서 지금은 간신히 사업 유지하면서 지낸다. 그런데 너는 그때 왜 우리 아들 버리고 떠났던 거냐? 네가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니? 우리 손녀딸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냐? 이보세요.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세요? 그때 피부샵 다니는 상간녀랑 남편이랑 결혼시키겠다고 나한테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데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요. 저는 원하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딸은 왜 찾는 겁니까? 내가 안 그래도 너랑 우리 손녀가 잘 지내는지 많이 궁금했었다. 우리 아들도 너랑 윤서를 지금 얼마나 보고 싶어 한다고. 남편이 먼저 저희 딸 보기 싫다면서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저희 딸이 보고 싶기는 왜 보고 싶은데요?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저희 딸 양육비 한 푼을 안 주냐고요. 그거야 우리 아들이 하도 안 좋은 일을 계속 겪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던 거 아니니? 그런데 넌 혹시 재혼은 했니? 능력도 없고 가난한 집 딸인 너를 어느 누가 데려갔을 리는 없고 너 아직 혼자 맞지? 제가 혼자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줌마,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면 재미없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재혼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이랑 잘해볼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잘하란 그 소리다. 능력도 안 되는 거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하는 건데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이 아줌마가 혹시 무슨 치매라도 걸렸어?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내가 미쳤어? 당신같이 정신 나간 시모에 바람이나 피우는 쓰레기 같은 남자랑 다시 재혼을 하게? 이보세요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같은 시모가 있는 바람 피우는 남자랑 결혼한다는 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치매? 이게 혼자 있는 게 안 돼 보여서 다시 받아주려고 했더니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덤비고 있네. 가난뱅이 딸년이 우리 아들 정도면 감지덕지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없이 사는 니네 집 주제에 여기가 어울리니? 여기가 얼마나 비싼 식당인 줄 알고 그러는 거냐? 앞으로 밥 먹을 거면 나랑 마주치는 이런 곳 말고 너는 시장 싸구려 식당 가서 밥이나 사 먹도록 해라. 너 당장 내가 여기 직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 이게 감히 누구한테 시비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지금 저한테 먼저 말 시켜서 시비 건 게 누군데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식당이 비싸긴 뭐가 비싸요. 저는 원하면 얼마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여기가 누구 호텔인지나 알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좋은 말 할 때 다시는 여기 호텔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자꾸 이렇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뭔데 경찰을 불러? 너야말로 지금 여기 사람 많은 데서 창피 좀 당해볼래? 전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타난 지배인의 한마디에 전 시어머니는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며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아까부터 왜 저희 대표님한테 협박하면서 못 살게 구시는 겁니까? 대표라니 지금 누구한테 대표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긴요?
지금 고객님께서 저희 대표님한테 싸구려 식당 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하면서까지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아, 네가 설마 여기 호텔 대표라도 된다는 소리냐? 맞아. 내가 여기 호텔 주인이다. 우리 부모님이랑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서 내가 일궈낸 내 호텔이라고. 아줌마,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지금 가난뱅이 딸이라고 놀렸지? 당신이 말한 그 가난뱅이 부모님이랑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지금 누가 누굴 보고 가난뱅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줌마가 그래서 나보다 돈 많아? 우리 부모님보다 돈 많느냐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당신이 가난뱅이거든? 그래놓고 어디 주제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운 당신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라는 말이 나와. 더럽고 추잡한 쓰레기를 어디에다 내놓느냐고. 세상에.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나 성공했다는 거냐? 네 부모님도 이 호텔 주인이고? 수아야, 네가 이렇게 성공한 줄도 모르고. 그 전에 우리 아들이랑 살 때 내가 함부로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 아들도 바람 못 피우게 하고 너랑 계속 살라고 했을 텐데.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이 고객분이 계속 대표님 귀찮게 굴면서 지금 뷔페 영업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보안 요원들 불러서 당장 쫓아내라고 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소란 피우는데 영업이 방해돼서 안 되겠네요. 수아야,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 가난뱅이 집 딸이라고 구박하고 또 우리 아들놈 바람 피울 때 네 편 안 들고 우리 아들 편 들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우리 아들이랑 잘해보면 안 될까? 너희 사이에 아이도 있고 네 딸을 위해서라도 그러는 게 좋지 않겠니? 나도 호텔 대표 며느리 좀 둬서 그 덕 좀 보고 살자. 그러면 여기 호텔 평생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아예 제 앞에서 사정사정하는 전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그동안 전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억울함과 비통함을 담아 사이다 한 방울 날렸습니다. 아줌마, 꿈 깨세요. 나도 우리 집보다 못 사는 가난뱅이 시어머니 필요 없으니까. 지배인님, 이상한 아줌마 바로 저희 호텔 밖으로 내쫓아 주시고 블랙리스트 올려서 다시는 출입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본인 복을 본인이 찼다고 울기 시작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하며 저희 보안 요원들한테 붙잡혀 저희 호텔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보안 요원들한테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수아야, 안 된다. 이건 아니야. 우리 아들 사업은 지금 다 망해가는데 헌신자처럼 버린 전 며느리가 호텔 대표라니. 배 아파서 어쩌면 좋아. 아이고, 저런 똑 부러진 것을 괜히 가난뱅이 집 딸이라고 내가 괜히 구박하고 버렸네. 저는 제가 과거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전부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전 시어머니를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고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제가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니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하기도 했고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더니 본인이 똑같이 당하며 혼이 났던 거죠.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염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저희 호텔로 찾아와서 제가 퇴근하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이 끝나고 부모님과 같이 자가용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제 앞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막아선 거죠. 그리고 차 유리창을 통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차를 붙잡고 말했던 겁니다. 여보, 정말로 호텔 대표 됐나 보네. 여보, 예전에 내가 했던 일 전부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 수아야. 우리 아들이랑 시작해주면 안 되겠니?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아들 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 너랑 이혼하고 여자 잘못 만나서 아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행동에
차 뒤에 앉아 계시던 저희 아빠가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차를 붙잡고 있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이것들이 우리 집 귀한 딸 데려가서 그 고생을 시키고 눈물바람도 만들더니 어디 뻔뻔하게 다시 봐달라고 사람을 붙잡고 있어. 그리고 니들 주제를 알고 넘볼 걸 넘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을 너희 같은 인간 말종의 쓰레기들한테 줄 것 같아? 당신들 지금 힘든 거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우리 손녀딸까지 버리더니 아주 쌤통이다. 어디 우리 딸 고생한 만큼 니들도 고생하며 살아보라고. 저희 아빠는 전화로 보안 요원들을 부르셨고 결국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서 저희 호텔 주차장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순간까지 아주 진상이 따로 없었지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여기 호텔 대표 시어머니라고. 니들 자꾸 이러면 우리 며느리한테 일러서 차르는 수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사는 건데 바람 피운 내가 멍청했지. 완전히 멍청했어. 그게 제가 본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스토킹이랑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셨거든요. 그 뒤에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했다고 해요. 상간녀한테 당한 타격이 큰지 회사가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겨우 남은 돈으로 반지하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도 사업이 망하고 써주는 곳이 없으니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전 남편은 망연자실에 일도 안 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어 시어머니가 미워한 일을 하면서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요. 결국 조금 잘 산다고 사람 무시하면서 상처를 주고 배신까지 하더니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본인들의 죄를 그대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부모님과 함께 호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열심히 학교에 다니며 예쁘게 잘 커주고 있고요. 저희 딸이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딸은 나중에 커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며 응원해 주려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 네 식구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 열심히 사시는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